지금 세계 외교에서 가장 냉혹한 문장이 하나 있죠. 공짜 안보는 끝났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돌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26년 현재 미국의 동맹 전략은 과거의 미국과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미국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자유세계를 지킨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메시지는 훨씬 단순합니다. 기름을 쓰고 싶으면 피를 흘리거나 돈을 내라. 세계 에너지의 목줄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이죠.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는 이 길에 거의 생명줄을 걸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물어요. 왜 미국이 남의 기름길을 공짜로 지켜줘야 되지? 이것을 트럼프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불러요. 논리는 단순합니다. 서비스를 쓴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 과거 미국은 해상통로 보호, 군사동맹, 글로벌 안보 사실상 이거를 무료로 제공했죠. 그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미국도 석유 수입국이었잖아요. 둘째는 석유 거래를 달러로 묶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이죠. 셋째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죠. 셰일 혁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질문은 이거죠. 왜 미국 세금으로 중국과 한국의 기름길을 지켜줘야 되냐. 그래서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매우 노골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해상호송 연합군 참여. 한국, 일본, 유럽 이 나라들에게 너희 유조선은 너희 해군이 지켜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뢰 제거 같은 위험한 작업은 동맹국이 맡으라는 소리죠. 미국은 핵심 공격만 한다. 나머지는 동맹국이 처리한다. 또 하나의 압박 카드가 바로 청구서 외교죠.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대신 지켜주는 비용을 내라. 그리고 그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무역관세, 군사비용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게는 자동차 관세, 반도체 보조금 이런 경제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스 비축량은 약 85일 수준이죠. 실제 가스는 한 달치 20에서 40일 정도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빨리 바닥이 납니다. 그 이유는 석유는 생수고 천연가스, LNG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이에요. 석유, 즉 원유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 커다란 기름통에 담아두면 끝이죠. 보관이 쉽습니다. 마치 창고에 쌓아둔 삼다수와 같죠. 천연가스인 LNG는 가스를 억지로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162도의 처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까다롭습니다. 창고에 오래 둘 수 없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원래 빨리 먹어 치워야죠.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은 단순합니다. 미국 LNG 더 사라. 그리고 호르무즈 소해 작전에 참여하라. 하지만 한국은 헌법, 외교, 군사 모든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외통수에 가까운 상황이죠. 트럼프는 아랍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UAE, 사우디 이분들에게도 말하죠. 이란 미사일이 너의 유전을 노리니까 우리가 대신 싸우는 것보다는 너네도 지상군에 투입을 해. 그런데 진짜 이상한 장면이 나왔죠. 트럼프가 적대국에도 요구를 합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있는 중국이죠. 생뚱맞게도 중국에게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 해군 소해함을 보내 기뢰를 제거하라. 두 번째, 이란을 설득해 72시간 안에 기뢰 부서를 중단시켜라. 그리고 마지막, 미국 주도의 해상연합 센티넬 2.0에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라. 왜 적에게 이런 요구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는 아니죠.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에요. 트럼프식의 전략적 덫입니다. 첫 번째 계산은 중국이 참여하면 이란은 중국을 배신자로 보게 되죠. 즉 중국과 이란을 이간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산은 중국이 거부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에너지 안전에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다. 세 번째 계산은 미중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중국은 공식적으로 거부하죠. 중국 외교부는 현재 위기는 미국의 군사행동 때문에 발생했다. 사실이죠. 또한 미국이 이란에 에너지 시설을 협박하는 것을 에너지 패권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미국이 없는 독자적인 중동 해상 협의체를 제안했죠. 즉 중동 영향력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갈등의 끝에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연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은 트럼프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11월 중간선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떻게든 누르고 있는데 만약 계속 유가가 오른다. 정치적으로 치명적이죠. 반대로 중국 역시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하나죠. 지금의 긴장은 전쟁의 전조라기보다 협상 직전의 압박쇼, 본 게임 전에 트래시 토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이 전쟁연합 센티넬 작전 2.0 여기에 실제 참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걸까요? 지금 이란과 직접 군사행동을 하는 국가는 단 세 나라예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당연히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겠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이미 이란 전쟁에 투입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이란 내부 공격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첩보를 기반으로 이란 미사일 기지 좌표를 제공했고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이란 내륙 타격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죠. 구축함을 배치해 드론 공격을 요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방어 중심입니다. 영국 여론이 전쟁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참전국이 부족해지면 트럼프는 전 세계 동맹국에게 압박 외교를 시작하죠. 대상은 크게 세 그룹이에요.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가장 강한 압박을 받는 국가는 그쵸, 한국, 일본, 대만.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요구는 단순해요. 기름기를 쓰고 싶으면 직접 지켜라.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소해 작전, 즉 기뢰 제거입니다. 유럽에서는 강한 반대가 나왔죠. 특히 독일, 프랑스예요. 두 나라는 이렇게 말하죠.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유럽이 말려줄 수는 없다. 특히 독일은 헌법상 해외 파병 제한이 매우 강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에너지. 유럽은 이미 러시아 가스 위기를 겪었잖아요. 여기서 이란까지 적으로 만들면 또 다른 에너지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유럽의 거절을 그냥 넘기지는 않죠. 그분이 꺼낸 카드는 경제. 참전 안 하면 자동차 관세 올릴 거야. 이 한마디로 유럽 내부에서도 큰 분열이 생겼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생존권.
보면 한국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85일도 안 돼요.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죠. 가스가 떨어지기 싫으면 해군을 보내라. 두 번째는 방위비 협상.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협정 SMA 협상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파병을 분담금 협상에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산업 구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이 두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용해서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돈은 한국이 번다. 이런 프레임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가 독도함 파견. 이 배를 이동식 병원과 구조센터로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소해함 파견. 한국 해군의 양양급, 강경급 소해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자성 강화 플라스틱 선체로 기뢰 폭발 위험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소해함을 가장 먼저 기뢰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게 단순한 청소 작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뢰는 이란의 방어무기죠.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란의 방어선을 직접 무력화하는 행동, 즉 공격적 군사행동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해 작업 중에는 이란의 고속정, 드론,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때 한국 해군이 응사한다. 그 순간 한국과 이란의 직접 교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하나의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바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하나예요. 이거 신규 파병 아니야. 그래서 국회 승인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죠. 하지만 국방위원회 내부에서는 지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말하죠. 에너지 안보가 걸려있다. 반대 측도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전쟁 참여다. 실은 이 딜레마가 처음이 아닌 게 한국은 과거에도 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91년 걸프전에서 한국은 전투병력 대신 의료부대와 수송부대를 보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한국이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죠. 하지만 전투 지역이 아닌 재건 지역에 배치됐어요. 그리고 20년 호르무즈 긴장 당시 한국은 미국 연합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과거보다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은 긴장이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 두 번째는 과거에는 감시였지만 지금은 기뢰 제거, 전투 임무예요 이거는. 세 번째, 트럼프는 동맹 외교 대신 경제 압박을 사용하고 있죠. 관세, 방위비, 무역 모든 카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가장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죠.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중간지대 전술이죠. 파병을 결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묘수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행정부 권한으로 국회 표결을 피할 수가 있죠. 만약 국회 동의로 파병했다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 책임은 그러면 그대로 정부와 여당으로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지층이죠.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는 반전 정서와 자주 외교 성향이 강하죠.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기뢰 제거 작전에 파병한다? 그 순간에 내부 지지층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말합니다. 이건 신규 파병이 아니다. 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힌 것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죠. 단순한 호위 작전이 아니라 소해함, 즉 기뢰 제거 작전을 요구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기뢰 제거는 해군 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검토 중이다, 준비 중이다, 계속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죠. 이유는 단 하나. 4월 미중 정상회담 빨리 와라. 여기서 상황이 극적으로 정리되기를 지금 한국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G2 박인 회담의 연기 가능성을 표명한 것은 여러 국가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은근한 협상 카드로도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의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의 LNG 비축량. 실제로는 약 한 달에서 40일씩밖에 안 돼요. 만약 중동 공급이 끊기면 한국 제조업은 멈춥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모든 산업의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트럼프도 이 데드라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 압박이죠. 트럼프는 이미 경제 카드를 준비했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 업. 한국 수출의 핵심 산업이잖아요. 이 관세 하나만으로도 환율은 지금 이미 1,500원을 넘어갔는데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란의 보복. 만약 한국이 군사적으로 참여하면 이란은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아파 네트워크를 움직이죠. 바시즈,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이 중동 전역에서 한국 기업과 국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2의 김선희 사태 같은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첫 번째 해법이 독도함 카드죠. 독도함을 전투함이 아니라 다국적 의료 지원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싸우러 간 게 아니다. 부상자 치료와 구조를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하면서도 이란의 보복 명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해안 파견은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훈련 중이다. 장비 점검 중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연기될 수도 있지만 일단 4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린 전략이죠. 두 번째는 경제 카드죠. 바로 미국 LNG 장기 계약이에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수입하겠다는 제안이죠. 이 말은 결국 이 뜻인데 중동 기름 대신 미국 셰일가스를 쓰겠다. 트럼프에게도 이건 매우 매력적이죠. 결국 돈으로 사는 평화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법은 가장 위험한 카드인데 바로 중국 외교. 중국은 이란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소해함을 보내라고 압박한다. 그걸 막고 싶으면 이란을 설득해라. 이건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사실상 은근한 협박일 수 있는 겁니다. 실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죠. 바로 한국과 일본 해군이 미국 지휘 아래 인도양에 상주하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 핵심은 말라카 해협이죠. 중국 석유 수입의 대부분이 이 길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지역을 미국 동맹 해군이 통제하면 중국 경제는 숨통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과 함께 인도양에 상주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 그럼 이란을 설득해줘. 기뢰 문제를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이라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K방산을 실전 잭팟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와서는 안 되는 수익적 해법이죠. 예를 들면 파견 부대에 한화 시스템의 최신 감시 위성망과 LIG 넥스원의 저가형 드론 요격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보 위기를 방산 수출의 퀀텀 점프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비정한 실리주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거대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중국, 이란 그리고 동맹국들 모두가 서로 먼저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시한이 있죠. 트럼프에게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어요. 유가가 만약 계속 오른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죠. 솔직히 중국도 시간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성장률이 4.5% 아래로 떨어지면 중국 체제도 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긴장은 협상 직전에 쇼맨십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은 에너지 공기업이죠.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가스 요금을 못 올리면 미수금이 폭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장 강한 섹터는 셰일가스, LNG,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통, 더불어 몇몇 방산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이 파병을 하든 연기하든 이번 사건 이후 해군 전력 강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회담 연결을 계속 언급하면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넘어 1,550원까지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전쟁 접견국의 ATM 기기일 뿐입니다.